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작가 김정현입니다. 자, 오늘 중학교 2학년 수학으로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는데요. 중학교 2학년 수학에서 제가 다루게 되는 첫 번째 영상은 연립 방정식입니다. 그 중에서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내용 중에서 저는 테마를 두 가지를 잡고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근데 1차 방정식에서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것을 첫 번째로 두고 두 번째, 그 개념을 그러면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알면 여러분은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1차 다항식은 0의 꼴로 문자가 하나인 a x 더하기 b는 0이라고 해서 a는 0이 아니고 a와 b는 상수라고 하는 조건이 붙는 이러한 경우를 1차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1차 방정식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때 x를 무엇이라고 했었냐면 미지수라고 했습니다. 미지수. 그러면 지금 미지수가 몇 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렇죠. 한 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차 방정식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일단 차수가 1이고 미지수의 개수가 얼마? 그렇죠. 한 개. 인 일제 방정식을 가지고 1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죠. 하지만 이제 이 경우를 생각하는 겁니다. 미지수가 꼭 한 개여야 돼? 두 개, 세 개 이렇게 낼 수도 있잖아. 그쵸? 아, 그러면 미지수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면 미지수의 개수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결국에는 1차 방정식에서는 미지수의 개수가 한 개면 됐는데 이제는 두 개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꺼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꺼낼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또 다른 내용이 있겠죠. 1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식은 몇 개입니까? 한 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식의 개수도 여러 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경우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아,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함으로써 1차 방정식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를 또 생각하게 만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차수라는 것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기 때문에 차수에 대해서도 논할 수 있습니다. 2 이상이면 어떨까요?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중학교 2학년의 교육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두 개가 되고요. 이 두 개 중에서 저는 오늘 이것을 첫 번째 영상으로 내보내고 이것을 두 번째 영상으로 내보내서 이제 새로 다르게 작용하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지수가 두 개라면 이 경우를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미지수를 설명할 때 1차 방정식에서는 x라고 하는 기호를 통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미지수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x 말고 다른 또 기호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사용하실 예정이신가요? 음, x면 뭐 그 다음에 오는 알파벳 기호라고 따진다면 y가 되겠죠. 대개 y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미지수가 더 만약에 늘어났어요. 음, 그러면 3개, 4개, 5개.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거 궁금하실 거예요. 궁금하시겠지만 지금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미지수가 2개인 것만 언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x하고 y를 사용했기 때문에 개수 사용하는 것도 일단 알아야겠죠. 1차 방정식을 토대로 하면 이렇게 썼는데 이제는 x하고 y가 붙어야 되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는 개수가 a하고 b하고 더하기 c까지 붙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 과정, 그러니까 지금 제가 쓴 이 방정식을 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x도 미지수고 y도 미지수니까 x와 y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무엇을 찾아야 한다? 그렇죠. 해를 찾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고요. 이 방정식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x와 y에 대한 방정식이다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때 x와 y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미지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차수는 1입니다. 차수는 x도 1이고 y도 1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x, y 안 썼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x, y 뭐 물론 x, y를 제가 뭐 붙여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는 싶지만 우리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에서 배우는 교육과정 내에서는 이 과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2개일 때 그러면 x하고 y는 우선 떨어져야 되는구나. 그럼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덧셈 또는 뺄셈을 통해서 항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과 같이 x, y가 붙어 있다면 이 붙어 있는 것 하나를 항으로 보고 문자가 2개 동시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과정은 미지수가 2개, 그러니까 x, y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가거나 대학교에 가서 이 내용을 다루게 되면 x, y가 붙어 있는 경우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중학교 2학년의 교육과정 내에서는 이 내용까지 다루지는 않는다는 거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네모박스, 노란색 네모박스를 친 이 경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우선 x와 y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미지수 앞에 있는 개수는 반드시 0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혹시 등식의 성질에서 이 경우를 배웠을지 모르겠습니다. a, b가 0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나올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모두 0이 안 돼야 됩니다. a가 0이 아니어야 하고 b가 0이 아니어야 해요. 한쪽이 0이면 당연히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a와 b가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a가 0이 아니어야 되면서 b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이렇게 쓰는 선생님이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A, B, C를 제가 이렇게 세 개 파란색 글씨로 적었습니다만 이 세 개는 모두 상수입니다. A, B, C는 상수. 이 이야기를 붙이지 않으면 X, Y가 상수인지 A, B, C가 상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시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정식의 형태에 대해서는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x 더하기 3y 더하기 5는 0입니다. 자, 이거 맞죠? 이거 맞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4x-3은 10이랍니다. 자, 이거 맞을까요? 아니죠. 왜? 미지수가 몇 개예요? 네, 한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지수가 두 개라고 했기 때문에 미지수가 하나인 경우는 1차 방정식이 되긴 하겠지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안 된다는 거죠. 그냥 1차 방정식은 됩니다. 이 2번 같은 경우는. 3번. 이 경우는 어떨까요? y는 2x 제곱입니다. 자, 이거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차수가 2죠. 네, 차수가 2입니다. 우리는 1차 방정식이지 2차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1차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이므로 x 제곱이 들어가는 경우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연립 1차 방정식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단계별로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차 방정식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미지수의 개수가 두 개인 경우 어떤 방정식의 형태를 갖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는 내용은 이제 식이 개수가 두 개인 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그 전에 계산하기에 앞서서 어떤 형태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경우를 알고 나서 세 번째 영상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